이거는 이제 유형근로자 합의 때 노사합의 근로자비의 대표성이 있을 수 있느냐. 아까 아마 얘기했겠지만 실제 안 된다는 겁니다. 노사합의 근로자위원이 유형근로시한제, 우리 유형근로시한제 보면 다 서면합의를 되잖아요. 그게 대표성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사합의원이 노사합의 월급만 유언해서 싹 또 가능한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서면합의는 법적이기 때문에 노사합의에서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로자 대표. 별도로 불규칙적인 근로자 대표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가반수 노조가 되면 노조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부 직징이나 철수의 대표성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택근무가 많이 나오는데 재택근무자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적용되고요. 그래서 사업장과 근로시간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재량근로시간에서 가능하면 재택근무를 시행을 한다면 우리는 이제 조직화된 그러니까 사용자하고 합의를 하셔야 돼요. 어느 시간을 인정하고 만약에 추가적인 어떤 업무가 발생해도 그건 연장근로로 봉됐다는 어떤 부분을 별도로 이런 게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거나 안 되면 또 이거 문제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에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사용자가 재택근무를 시행하도록 이분에서 노동조합이 나서서 사용자 측하고 이 처우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예요. 재택근무 그거를 아마 노조가 어느 정도 조율을 하셔야 돼요. 그냥 회사가 이 방식으로 시행하기가 가만히 두기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연장 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비정화에서 반드시 노사간에 정해서 운영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 외에 지시 업무를 했을 때 분명히 취급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식 근로시간 할 때는 역시 이제 각각 가산해야 되고 지급하고 특별한 지시 이럴 때는 추가 가산 수당을 지급하려 있는 거고요. 아까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카톡 연락으로 지시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상사나 전화 메시지를 때는 그냥 단순하겠지만 하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이 명확하게 있다면 이거 다 연장으로 업무의 성질 내용 파산했을 때 지시를 볼 수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면 다 이것도 연장근로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카톡 업무 지시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과도하게 됐을 때 당연히 연장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요. 뭐 휴게 시간 부분은 또 통상하고 똑같은데 다만 이제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서 어느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이동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시간이 아닌 부분은 다 이동 시간이고요. 선택 근로자도 재택근무 할 수 있는 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 보상과 마찬가지로 휴일 대체 부분입니다. 근로자는 사실 휴일 대체가 안 되고요. 휴일 대체도 많이 하시나요? 휴일 대체? 안 하시고. 알겠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인 절차에 휴일 대체가 안 되면 휴일 대체 안 하는 거예요. 왜 휴일 대체라면 휴일 대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휴일이 바뀌는 거야. 응? 휴일이. 근데 이 절차대로 안 하면 휴일이 안 바뀌어. 휴일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되죠? 그날 근무하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연장. 이게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휴일 대체가. 그렇죠? 정상적인 절차에서 휴일 대체가 되면 아예 휴일 자체가 다른 나라로 바뀌지만 그 절차가 안 되면 원래 휴일인 거고 실제 근무한 날은 휴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휴일 아닌 날 근무하면 어떻게 돼요? 연장근로자는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아근로시간 단축근로 이것도 이제 만약에 육아근로시간 분이 초단시간이 되면 이 단시간 근로자도 사실 추가근로에 대해서 가산임금 지급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육아일 근로시간 단축근로자도 단시간 근로처럼 된다면 동일하게 이 일상적인 그 시간 내에 추가로 근로 했을 때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 부분도 마찬가지로 비례해서 지급해야 된다. 연차일과 실시 관련돼서 몇 가지 쟁점 부분을 좀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연산사회축제 법에 있지만 의무상은 아니거든요. 의무적으로 사용령 안 해도 해요. 그죠?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단체협약에 의해서나 뭐 비용이지 않더라도 법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강요 규정 아니더라도 협약을 통해서 뭐 하거나 만약에 노사 합의를 통해서 안 하겠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연산사회축제 안 했다. 가능하다는 거죠. 단체협약 시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단위로 체결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1년 미만자에 대한 부분이 골치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이 2000년 3월 31일 날 됐기 때문에 이전에 발생에 대한 시행 전에 발생된 이틀은 촉진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일은 아까 얘기했지만 3개월 전, 요 2일은 1개월 전에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년 미만 다음에 이제 하더라도 협의를 통해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끝나는 면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미만인 이 기간제 근로자들 어떻게 되냐. 실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연차사용 출신이 될 수 없지만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하더라도 계약 갱신이나 연장으로 단전 1년 이상이 충분히 예정되어 있다면 이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까 봤죠? 2년차 발생하는 건 일반적으로 6개월 전, 그 다음에 마지막 2차 출시는 6개월 전. 그래서 1년 미만 근로자 연차거나 해견 기준으로 할 수 없다는 거고요. 지정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이유 없이 노무 제공을 수행하였다면 근로자가 자발적 휴가를 사용한 적을 볼 수 없다고 법원 판례 이거 입적 책임 수령 이게 많이 논란이 되더라고요. 수령 거부 의사 통지서나 이걸 항의내다 이런 식까지 해야 되나 봐.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휴가인데 연차 휴가를 해당하는 책상 위에다가 나는 무수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거부해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법에 있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단순히 사내 번호로는 연차 사유 촉진이 표기가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 근로자별로 다 해야 됩니다. 사내는 거 안 된다는 거고요. 이 전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이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법적 통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혜자 같은 경우는 아예 평균 대상 안 되지만 수속 부지회장은 실제적으로 100%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여시자 평가를 결정하는 이분은 전체 실제 연도에서 실제적으로 체하든가 부여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임자 급여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할 경우에도 지급을 행동하는 부담금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양 근면제 같은 경우는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근로시간 면제자 같은 경우 연장근로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근로시간 면제자 계시는 연장근로 어떻게 받으세요? 받으세요? 어떤 식으로 받으세요? 똑같이 그냥 들어가는 전산에다 등록을 하나요? 예. 근로시간 면제자들도? 저희가 특별히 등록하는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산에다가 근무 시간을 다 등록을 하나요? 그런 거. 그럼 연장근로를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없는데 실제로는 만약에 하게 되면 시스템에 등록을 하니까 좀 나눠져 있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 영업사원은 그래서
근로시간 뭐 추가 업체할 수 있는 게 없고 엔지니어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있어서 시스템을 등록하게 됐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근로시간 몇 년인가요? 저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 전산에 등록하면 연장근로자 직업이에요? 아니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시간 면제자라도 휴일이나 연장근로 하게 되면 이게 직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받는 게 부담노동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근로시간 면제자 같은 경우는 노동 전임자하고 다르게 전산이 다 되죠. 사내 급여 전산 다 있잖아요. 거기서 본인이 출장하거나 연장근로 시간 등록을 하시잖아요. 안 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근면제는 다 전산이 풀려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건 없어요. 어쨌든 이 토요일에 휴일날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 근면자도 실제적으로 일을 했다면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면제가 시행된 지가 좀 됐지만 이게 아직까지도 지금 전임자나 근로시간 면제에서 논란이 나고 있고 이번에 노조법에서 일부 정부 여당은 아시죠? 노조전임자 급여 이제 삭제하는 거 지금 올라가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전임자 이게 또 대상 업무 관련돼서도 지금 아시겠지만 이게 어디까지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이 되냐. 특히 이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이라는 부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그죠? 그래서 일단 판례는 선거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는 게 있는데, 사실 노동부 행정에서 그렇게 확정이 안 돼 있어요. 되게. 그래서 제가 그 부분 간략하게 좀 살펴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임자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완전 전임자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 노조 전임자는 회사 업무를 아예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연차휴가가 어디 발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시간 면제라는 거 다르잖아. 전임자는 아예 진짜 안 해주고. 근데 면제자 역시 근로가 타임 없고 면제이기 때문에 100% 일단 원칙적으로 입사는 면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시나요? 근데 문제는 별도로 노사 합의를 하시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원칙적으로. 러시아 면제는 근로가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일부 전제자는 어떻게 하냐?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불하라는 거죠. 노동부에서. 비례. 근데 이 얘기는 원칙적인 얘기고 별도 노사합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연차휴가 근로시간 면제자분들 연차휴가 수도 안 받으세요? 받습니다. 받죠? 네. 그죠? 받는다는 거. 네? 어? 다 받잖아요. 아, 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회사에서 연차 촉진을 내려보거든요. 저희 회사. 그 노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노무 수령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회사가 그렇죠. 그게 더 원칙적으로. 회사 업무를 하는 게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업무상 제외 관련돼도 전임자 관련돼도 아까 제가 이제 노동 시간 자체가 이제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임자도 업무상 제외가 노동조합 활동을 했을 때는 업무상 제외가 인정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업무상 제외 중 한번 보세요. 이게 많이 확대됐어요. 예전에 비해서 업무상 제외 이제 상당히가 해서 사고, 질병, 아시죠? 출퇴근 제외 이것도 사실 노동시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출퇴근 제외를 아예 그게 인정 안 됐어요.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이나 그죠? 그거 외에 안 했는데 이제 이게 확대가 됐고 많이 이제 확대했습니다. 출퇴근제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노동 시간이 어떻게 돼요? 범위가 확장이 되고 있어요. 네.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고용노동행정이나 법원이 노동 시간에 다 되게 제한적인 예정이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업무상 제외 같은 경우는 이제 출퇴근 부분까지 오고 제외로서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 딱 맞네. 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지금 생각 안 나실 거야. 지나고 나면 생각나서 연락하실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아마 정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많이 졸리고 하신데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바로 식사로 하시면 되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윤근 노무사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